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대통령실 논란과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죠.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여러 인사들과 만찬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총선에 낙천한 분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죠. 자, 오찬을 함께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밝을 수만은 없었겠죠. 1시간 45분 정도 했었다고 하고, 대통령은 노력했지만 미안하다, 잘해보겠다. 대체로 무거운 분위기였고, 거기서 웃으면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언론들이 주목한 분이 최재형 현 종로 지역구 의원입니다.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쓴소리를 사실상 유일하게 했는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최재형 의원은 한때 대통령 후보로까지도 거론됐던 분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장 시절. 네, 감사원장을 마치고 예. 나서. 네. 근데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정권도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을 다음 정권이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온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을 적확하게 지적하고 그와는 반대되는 혹은 그와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야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뭐 아니면 외교 문제, 아니면 야당을 공생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로 대하면서 일관해 왔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바꿔서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갔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비판이나 혹은 평가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는 얘기는, 이거는 약간 좀 그냥 다분히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정도로 들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불통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니까 정례 기자회견을 갖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라라든지, 아니면 독선이 워낙 강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내려진 결론이었으니까 협치를 하기 위한 방안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명확한 지적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게다가 이제 남은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3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하는 게, 적어도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올랐던 전직 감사원장이자 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 정도 무게감 있는 인사의 발언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좀 실망스럽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낙천자들을 모아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것도 저는 이게 맞았나 싶기도 하고, 막상 또 여기에 참석한 낙선 인사자가 한 5, 60명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당선자가 108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0여 명 가까운 인사들에게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여기에 5, 60명 정도다. 이건 사실 왜 했느냐에 대한 또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참석했던 이날 인사들이 사실은 좀 뼈아프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는 카드를 과연 변화의 카드라고 인선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총리는 이러이러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의견 정도는 피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50여 명이 참석을 했다는데 쓴소리한 분은 최재형 의원 단 한 분이었다는 거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안 나왔습니다. 당적을 옮겼던 분이죠. 국회 부의장 출신 김영주 의원, 정우택 국회 부의장, 김웅 의원 이런 분도 초청받았는데 안 왔다는 겁니다. 또 개별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첨언을 하거나 따로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어제는 말할 기회가 없었지만 내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한 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조혜진 의원인데, 대통령께 지금 이대로 가면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더 볼 것도 없다. 민주당이 선거 기간 중 공언한 탄핵 그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라디오에서 얘기했는데요. 박찬환 교수님,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했는데 탄핵 운운을 좀 라디오 방송에서 했거든요. 조혜진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점점 벼랑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총선 끝나고 2주 동안 여권의 분위기를 보면 도대체 패배의 책임이 어딨냐를 둘러싸고 4분 5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싸우고 친윤과 비윤으로 나눠서 싸우고 친한과 친윤으로 나눠 싸우고 이러면서 총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둘러싸고 4분 5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소 잃어버린 지가 2주가 됐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고칠지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혜진 후보처럼 여권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 소 잃고 외양간, 이 외양간은 도저히 못 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점점 벼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도대체 이 정부의 끝이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끝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감마저 들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 현 여권이 앞으로 정말 남은 기간, 남은 임기 3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조차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본질적인 네네. 고민을 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도움이 듭니다.